돈 되는 정보 이주엔 머니. 이 질문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요즘 주식시장이 불장입니다. 네네. 어떻게 두 분 재미 좀 보셨습니까? 지금 차차 저 내려갔던 차차요? 지하에서 내려갔던 네. 예, 그 어둠의 생활이 조금씩 거쳐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네네. 한 8종목 중에 2종목이 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머지 종목 중에 4종목은 여전히 좀 차차 올라가야죠. 예, 우리 욕심 버리자고요, 이제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이 또 한 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네네. 또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뭘 잘 모르는 이 주린이 말고 두 분의 장고가 더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이거 아니 여쭙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들으셨나요? 아니 네. 시동 평론가님께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시다가 좀 대화를 하다가 그 추가 매수 시점을 놓치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분장 받다가 수다 떨다가 버튼을 깜빡 잊고 못 눌러가지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따뜻합니다 요즘. 와. 뜨겁진 않고 아직 따뜻한 단계. 따뜻합니다. 네. 소장님. 저는 뭐 원래 투자라는 게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여유 자금이 지금 바다 건너에 가 있어서 어 소장은 지금 축하만 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바다 건너가 그렇게 차갑지는 않다. 네. 뭐 그러나 여유 자금 벌러 왔다. 여유 자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벌겠다. 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들고 온 2주의 돈 되는 소식 뭡니까? 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3,100을 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코스피 3,000 이게 얼마 만인가요? 정말 옛날 얘기 아닌가요? 네, 우리가 3,000이 넘은 게 6월 20일이거든요. 2021년 12월 이후니까 3,000 넘은 건 무려 3년 5개월 만이에요. 그리고 3,100을 넘어선 거는요. 3년 9개월 만입니다. 3년 9개월. 예. 이게 많이 오른 거는 몇백 %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난 6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한 26%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26%가 올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명함 좀 내밀 만한 대표 지수가 42개의 지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상승률 1등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달팽이처럼 좀 느릿느릿 가던 지수가 최근 사이에 갑자기 치타처럼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팽이와 치타. 네.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과 가장 빠른 동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네. 우리가 1등이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나 팔레스타인보다도 우리 수익률이 낮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를 했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수익률로 거의 전 세계 탑을 찍을 정도가 됐으니까 네. 저는 뭐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에일리시 노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완전히 달라진 코스피. 전혀 다른 세계에 지금 들어왔다. 네, 와. 코스피는 에일리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코스피가 급등한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도대체 뭘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예, 제가 원인 3개, 결과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로 쪼개서 오랜만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쪼개기 나옵니다. 갑니다, 쪼개기. 네, 쪼개기 나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가 급등한 이유 첫 번째, 상법 개정 테마. 이렇게 상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때부터의 공약이고요. 곧 있으면 상법이 개정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만은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법 하나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단순한 법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흙바닥 자갈밭 운동장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번에 만약에 상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래도 좀 평평해지고 매끈하게 잔디가 깔린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고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된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축구할 만 나는 거죠. 한국에서 경기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 자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다. 정말 중요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밸류업 테마. 뭐냐? 경기장만 예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길이란 법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 지면 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조치, 이른바 밸류업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BR이 낮은 종목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그다음에 배당을 안 하는 종목 안 돼. 좋은 말로 할 때 배당해. 이렇게 해서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 그다음에 자사주를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자사주 소각해. 이런 정책들이 대기 중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저절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 테마. 새 정부 들어가니까 네. 힘차게 우리가 뭐 해보겠습니다라는 다양한 정책들이 곧 눈앞에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네. 네네네. 그게 만약 현실화되면 그 100조를 결국 수주해서 이제 새롭게 진일보하는 다양한 회사들과 산업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것들을 시장에서 다 호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세 가지의 원인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외국인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9개월, 10개월 연속 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이 달라질 것 같아. 네. 돌아가자라고 해서 지금 한 달 새 약 5조 원가량의 순 매수로 포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 시장에 돌아왔고 그 외국인 자금이 수급을 좋게 해서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끼리 어깨 동무하면서 힘들게 왔습니다마는 네, 옆 동네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군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정책적인 원인 이외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그 국내 기업들이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게 어떤 주가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일부만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큰 기업 몇 곳이 끌고 가주는 그런 건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매출액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뭐 좋았던 업종들 중에서도 일부 수출 기업들은 이제 환율 상승 효과를 본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뭐 조선이라든지 뭐 전기가스 같은 유틸리티 그리고 뭐 상사, 자본재 같은 업종은 이익 컨디션이 지금 계속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이번 케이스는 이제 기업 실적보다는 외국인과 개인이 좀 빈틈을 맞춰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밀어 올려준 유동성 장세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는 게 꼭 좋은 걸까? 나중에 부작용으로 더 막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냥 좋아해도 되는 게 맞나요? 근데 어쩌다가 좀 좋은 일 있으면 좀 즐기면 안 돼? 그럼 제가 이게 그동안 많이 데이고 네. 상처를 많이 입었었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네네. 좀 불안한 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쉬지 않고 달려왔죠. 그래서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지금 들어가면 갑자기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걸 또 대비해야 된다. 다만 여기서 그럼 바로 꺾일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올라갈 거냐? 요게 이제 지금 올라온 거랑 조금 다른 성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소위 이제 업계에서 말하는 숫자. 네. 실적. 예를 들면 우리가 상법 개정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실적이 뭘까요? 진짜 상법 개정 국회를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증명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가시화가 좀 보고요. 돼야 그렇죠. 된다는. 새로운 장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메모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면 좋은데 네. 저도 적을게요. 네. 네. 자, 첫 번째는 2분기의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는 종목 2분기 실적. 그리고 정책 수혜를 받는 종목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겹치는 종목이면 가장 좋고 어디입니까?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에 남으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 안 해주시면은 끝나고 이 세 개가 돼요. 다 겹치는 종목이면 가장 좋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술 발전과 함께 앞으로도 올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저는 좀 유망하게 계속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한데 네. 뭐 전쟁 같은 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가 또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뭐 증권사들 실적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금융 지주사 종목 이런 것들도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적어야 돼가지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세인데 코스피가 5천까지 가는 꿈 꿔도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오, 네, 5천도 이렇게 가능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고 이제 앞으로 3,500선까지 가는 데는 외부 변수 중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이 좀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의 노이즈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그래도 우리 산업에 큰 충격파를 주지 않고 만약에 잘 넘어간다면 네. 큰 장애물이 하나 또 제거되면서 3,500선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는 5천까지는 솔직히 확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네. 그래도 3,500 뭐 이렇게는 차분하게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분 다 기대치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이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자, 길라잡이가 되어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 질문이 제일 위험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다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네.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누군가가 지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손해보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희 판단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지하 지금 100층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한 70층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막 햇빛이 보일랑 말랑 하거든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전해드릴 수 있는 정보는 시장을 보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더 많다. 그게 사실이다.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7월에 관세 유예 종료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 2분기 실적 자체가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결과에 따라서 조금의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있기는 한데 저는 조정이 와도 그래도 계속 들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저는 이제 둘로 또 쪼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행복한 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계속 보유할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고고싱 가자. 예. 네. 더 좀 오른다. 가야 되는군요. 더 오른다. 다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어. 뭐 그런 분도 계시죠. 네. 그러면은 중간중간 조정이 있을 때 이 일부를 분할해서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그 돈으로 다시 순환매, 다른 섹터, 주목받는 섹터로 순환매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해가면서 네. 어쨌거나 보유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아직 투자 못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적어도 연말까지는 10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은 뭐 적은 거 아니거든요. 또 조정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매도 한번 배운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종목은 공매도 물량도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쭉 보시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를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함까지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조건 회의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예, 끝나고 저희 다시 모여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부자 되는 상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저희 댓글로 어떤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 들려주신 어예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